여러분, 다시 찾아뵙습니다. 일부에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의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2부에서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3부. 이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개인과 가정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문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지역사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야 할 안전망이 있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둘째, 한국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할 일. 셋째, 여러분이 존엄하게 노년을 맞이하는 법.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일본 정부가 8050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2019년입니다. 문제가 시작된 지 거의 30년 만입니다. 2019년 5월 가와사키시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1세 남성이 초등학생들이 탄 스쿨버스를 습격해 19명을 칼로 찔렀습니다. 2명이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평생을 히키코모리로 살았습니다. 80대 백모와 함께 살면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30년을 보냈습니다. 백모는 조카의 폭력에 시달렸지만 세상에 알리기 부끄러워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비극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 직후 일본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히키코모리 지원 종합대책, 8050 문제 긴급조사.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수십만 가정이 무너진 뒤였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시도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째, 히키코모리 지원센터. 전국에 히키코모리 전담 상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둘째, 취업 지원 확대. 40대, 50대 장기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기업에게 중장년 고용 시 지원금 제공.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30년간 사회와 단절된 50대를 기업이 채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셋째, 생활보호 기준 완화. 부모 소득 합산 기준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80대 부모와 50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 일정 조건 하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 문제가 커진 후에 대응하면 이미 늦습니다. 20대, 30대 청년이 은둔할 때 개입했어야 합니다. 50대가 되면 사회 복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둘째, 가족만의 책임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일본은 가족 책임을 너무 강조했습니다. 가족이 알아서 해결하라. 그 결과 수십만 가정이 침묵 속에 무너졌습니다. 이건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가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다. 일본은 문제가 터진 후에야 대응했습니다. 우리는 예방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주거 안정, 정신건강 지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한국은 지금 일본의 1990년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10년 후 우리도 일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 전수조사. 지금 당장 전국적으로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40대, 50대 중 누가 집에만 있는지, 누가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복지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협력해서 찾아가는 조사를 해야 합니다. 둘째, 중장년 전문 취업지원센터 설립. 40대, 50대 장기 실업자를 위한 특화센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심리상담, 직업훈련, 사회적응 프로그램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주거 지원 확대.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 1인 가구 주거 지원.
부모 집에서 독립하려는 40대, 50대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해야 합니다. 집값, 월세가 독립의 가장 큰 장벽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독립은 불가능합니다. 넷째, 노인 빈곤 대책 강화. 기초연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월 33만 원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50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80대 부모가 50대 자녀를 부양하는 비극이 막힙니다. 다섯째, 가족 돌봄 지원 제도. 중장년층이 노부모와 성인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경우 국가가 돌봄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금 지원, 돌봄 서비스, 세금 감면, 다각도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5가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10년 후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사회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정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역사회, 동네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이웃 돌봄 네트워크. 혼자 사시는 노인, 은둔형으로 보이는 가정. 이웃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안 보이는데 괜찮으신가요? 이 한마디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경로당, 복지관 프로그램 확대. 노인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장년 자녀와 노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담, 교육, 여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셋째, 동주민센터의 적극적 역할. 복지 담당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찾아가서 상담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해줘야 합니다. 앉아서 민원 처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가정 보이시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작은 관심이 한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캥거루족은 게으르다는 편견.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나약하다.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아닙니다. 이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경제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20대였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1980년대에는 고졸도 대기업 정규직이 가능했습니다. 월급 몇 개월 모으면 전세 보증금 마련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대졸도 비정규직이 태반입니다. 서울 전세 보증금은 5억입니다. 같은 잣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둘째, 독립 못하는 건 부모 잘못이라는 시선.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겁니다. 세상의 손가락질.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 시선이 부모를 침묵하게 만들고 도움 요청을 못하게 만듭니다. 이건 부모 잘못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부모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격려하고 도와주십시오. 셋째, 노인은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는 관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늙은 부모는 자식이 모셔야지. 물론 효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자립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부모를 모시겠습니까? 노인 복지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입니다. 개인 가정에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기초연금 확대, 노인 일자리, 의료 지원.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인식이 바뀌어야 정책이 바뀝니다. 정책이 바뀌어야 현실이 바뀝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노후입니다. 오늘부터 3가지 원칙을 지키십시오. 원칙 1. 나의 노후가 최우선이다. 자녀보다 손주보다 여러분 자신이 우선입니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가족 전체가 무너집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누구부터 씁니까? 나 자신부터입니다. 그래야 남도 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 2. 돈은 쓸 곳에만 쓴다. 평생 모은 돈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자녀 사업자금, 손주 교육비. 아무리 애원해도 거절하십시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의료비, 생활비, 장례비로 써야 합니다. 원칙 3. 계획을 세우고 지킨다. 막연히 알아서 되겠지 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한 달 생활비, 비상금, 의료비. 숫자로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체크리스트 꼭 실천하십시오.
월 생활비 정확히 계산하기.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관리비, 식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모두 합쳐서 얼마입니까? 연금으로 충당 가능합니까? 비상금 100만 원 이상 확보. 갑자기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당장 쓸 돈이 있어야 합니다. 통장에 최소 100만 원은 확보하십시오. 자녀에게 주는 돈 한도 정하기. 한 달에 얼마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 금액을 정하고 절대 넘지 마십시오. 이번만은 없습니다. 통장, 카드, 부동산 관리 철저히. 자녀가 여러분 통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집 등기도 절대 자녀 이름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유언장과 후견인 지정.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서 유언장 작성하십시오. 만약을 대비해 성년 후견인도 지정하십시오. 이 5가지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행복한 노년이란 뭘까요? 자식과 함께 사는 게 행복일까요? 손주 얼굴 보는 게 행복일까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는 자유. 아플 때 병원 갈 수 있는 자유. 친구 만나러 갈 수 있는 자유.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한 할머니. 85세인데 혼자 사십니다. 자녀들이 모시겠다고 했지만 거절하셨답니다. 나는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 거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합쳐서 월 120만 원. 작은 집 월세 40만 원 내고 남은 돈으로 검소하게 사십니다. 하지만 행복하다고 합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노년을 꿈꾸십시오. 자식에게 의지하는 노년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노년을요.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3편의 방송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본의 비극, 한국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이제 남은 건 실천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가슴에만 담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오늘 저녁 자녀와 대화하십시오. 내일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으십시오. 이번 주 안에 통장을 정리하십시오. 다음 달까지 자녀 독립 계획을 세우십시오. 어렵습니다. 압니다. 40년, 50년 함께 산 자식과 갑자기 관계를 바꾸기가 쉽겠습니까? 하지만 해야 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수천, 수만 명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3편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1부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일본의 아이방 아저씨와 한국의 중년 캥거루족. 80대 부모가 50대 자녀를 먹여 살리는 비극. 2부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해법을 찾았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 자녀를 독립시키는 방법들.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법. 3부에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봤습니다. 사회가 만들어야 할 안전망. 우리 모두가 바꿔야 할 인식. 그리고 존엄한 노년의 의미. 여러분, 이 방송이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면 더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기로입니다. 왼쪽 길로 가면 일본의 비극이 반복됩니다. 오른쪽 길로 가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부디 오른쪽 길을 택해 주십시오. 자녀에게 단호해지는 용기, 스스로를 우선하는 지혜,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 이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저도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서로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동일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존엄하기를, 여러분의 자녀가 자립하기를,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이 방송이 나간 지 1년 후 우리는 몇몇 가정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박영희 시댁. 아들 민수 씨는 이제 독립 3년 차입니다. 경비 일을 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작은 취미 생활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희 씨는 말합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요. 내가 죽어도 애가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혼자 사니까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통화하고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요. 전에는 매일 같은 집에 있어도 대화가 없었는데 지금은 떨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져요. 서울 강북의 김순자 시댁. 57세 아들은 아직 완전히 독립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고용센터의 도움으로 지게차 운전 자격증을 땄고 현재 물류센터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 벌고 있고 2년 안에 독립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애한테 나가라고 했을 때 저도 울고 애도 울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애를 위한 길이었어요. 이제 애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대구의 이정숙 시댁. 51세 아들은 여전히 집에 있습니다. 한때 독립을 시도했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을 받으며 아들의 우울증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숙 씨는 말합니다. 쉽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근데 예전처럼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요. 계속 대화하고 계속 계획 세우고 계속 시도해요. 언젠가는 될 거라고 믿어요. 새 가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변화는 가능하다. 쉽지 않지만 가능하다.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하다.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여러분, 이 방송을 만들면서 수많은 가정을 만났습니다. 눈물 흘리는 어머니들을 봤습니다. 절망하는 아버지들을 만났습니다. 방 안에 갇힌 중년 자녀들을 봤습니다. 그들에게서 배운 게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도 시작하면 달라진다는 것. 아무리 늦었어도 지금이 가장 빠르다는 것. 아무리 혼자라고 느껴져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존엄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그 씨앗이 언젠가 큰 나무로 자라기를,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여러분이 편히 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소문자 F의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족을,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